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혼전 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짐이고 가끔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과할 수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당신의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JT와 나는 둘 다 애틀랜타에 있는 맥주 클럽의 회원입니다. 그는 최근 그의 아내가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클럽 회의에서 24년 넘게 그와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무시했던 그가 한 조언 중 하나는 장밋빛 안경을 벗고 결혼 생활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 캐런과 저는 결혼한 지 거의 28년이 되었고 자녀를 셋 낳고 생활은 좋았습니다. 제 아내 캐런은 벤과 앨리스 탐프선의 외동딸이고 부유하고 유명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는 49세이지만 쉽게 35세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 성장을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애틀랜타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두 남학생 중 더 어렸고 우리는 조부모님 옆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철물점에서 일했고 형 켄과 저는 방과 후 일을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켄이 조어져 텍에 다녔고 지금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어져 텍에 다녔고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모든 작은 마을에는 부유한 아이들이 있고 우리의 경우 조이와 저는 3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조어져 텍에 다니는 동안 조이는 엠리에 다녔고 서로의 대학을 방문할 때 종종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캐런은 우연히 조이가 저를 위해 주선한 소개팅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선배로서 두 번째 데이트를 요청한 유일한 사람은 일정이 허용하는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는 남은 인생을 캐런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랐다고 제안했지만 캐런은 부유한 배경에서 왔고 평생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의 도움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고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부부로서의 그녀의 여정 나는 캐런에게 약혼 반지를 사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저축했습니다. 캐런에게 프로포즈한 다음 날 우리는 그녀의 부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캐런과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고 즉시 결혼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졸업 후 나의 진로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애틀란타에 있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2시간 동안 함께 보낸 후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캐런과 그녀의 어머니가 다음 14개월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경력을 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캐런의 부모와 계획을 공유한 지 3개월 후 벤의 아버지가 저를 서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캐런의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버지로서 그는 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서명하기를 원하는 혼전 계약이라고 설명하는 문서를 건네주면서 그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저하게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라고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시간을 들여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우리 결혼이 처음 5년 이내에 끝나면 결혼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00,000를 받지만 10년마다 캐런이나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다른 자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금전적 한도는 결혼 25주년 기념일에 최대 $500,000에 도달하도록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선생님, 저는 당신의 딸을 사랑하고 남은 생애 동안 그녀를 사랑하며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용적인 측면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아버지가 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문서를 꼼꼼하게 2번 읽었습니다.
짐은 짐에게 벤이 이 계약을 원하는 이유와 계약서가 작성된 방식이 주로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이익 진짜 질문은 이 결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스스로 보호하고 싶은지입니다. 우리는 내 열망, 감정, 꿈, 캐런 아빠와의 장기적인 비전을 탐구했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당신에게 요청하면 나는 항상 믿었습니다. 벤의 변호사는 톰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잃을 것이 적고 두 사람 모두 얻을 것이 더 많은 시골 소년으로 볼 수 있으며 저는 이 계약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벤 메이는 당신이 지금 캐런을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는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짐 결혼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혼전 결혼은 대학에서 함께 있는 모든 가능한 이유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직장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과 캐런은 직업, 친구, 재정, 가족 역학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벤의 돈을 원할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아버지에게 유사한 조언을 제공한 제 형제 켄에게도 문의했습니다. 혼전 계약에 필요한 변경 사항과 결혼식 중에 벤과 논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캐런의 집 방문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벤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결혼식 준비를 떠나 그의 서재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얼마 전에 나에게 주었던 혼전 계약서를 언급했습니다. 벤에게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주의 깊게 듣고 계약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제안했고 결혼 후 처음 10년 동안 내가 제안한 내용은 그가 투자 계좌에 매년 $100,000를 기부하고 우리가 함께 투자 결정을 내리고 분기별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날 경우 우리의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캐런과 제가 취득한 모든 자산은 저의 배신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끝났을 경우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나 상속 재산을 제외하고는 그 돈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벤은 자금을 유지할 것이고 캐런은 가족으로부터 선물을 제외한 모든 결혼 자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캐런이 불성실할 경우 자금은 나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43번째 결혼 기념일에 도달하면 가족 선물을 제외한 모든 결혼 자산을 다시 청구할 것입니다. 투자 계정의 일부가 캐런과 나 모두에게 전환될 것입니다. 나는 벤에게 이러한 조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내 제안 뒤에 숨은 감정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동 투자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공동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43세와 불신앙 조항에 포함 저는 43세가 되면 캐런과 제가 둘 다 65세가 되며 불신앙 조항과 관련하여 종종 은퇴와 관련된 연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해할 수 있는 차이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비난할 수 없는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벤으로부터 결혼 생활이 거의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깊은 신뢰 위반 캐런은 내 관점을 이해하고 몇 주 후에 계약의 개정판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런은 업데이트된 혼전 조건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녀가 사려 깊음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철저한 검토 후 조항 뒤에 그녀는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물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편안함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반복했으며 특히 이 캐런에 따른 간음의 감정적 무게를 강조했으며 나는 성대한 결혼식에 이어 잊을 수 없는 결혼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는 결혼한 지 거의 28년이 되었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큰 딸은 26살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그는 벤의 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벤은 가족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MBA에도 합격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시작되는 프로그램 벤이 25는 야외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와 합류했습니다. 베니는 캐런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중 한 명이 농장과 철물점을 물려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십니다. 최대한 빨리 농장을 떠났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3개월 전에 18살이 되었고 저를 새끼손가락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가장 재능 있는 운동선수이며 우리 아들들이 대학으로 떠난 후
내년에 UNCC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나는 개종했습니다. 지하 게임룸을 맥주 팝으로 바꾸다 캐런과 저는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펍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맥주를 훔쳐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기록을 유지한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맥주 클럽 모임을 위해 맥주를 정리하는 동안 내 직감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회의 중에 IPA 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세 딸이 술집에서 내 맥주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것에 대해 프레드 존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프레드는 내 딸에게 맥주를 마시도록 허용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딸이 관심이 있으면 한 모금씩 허용하지만 딸이 한 병을 다 마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맥주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내 관찰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캐런이 와인을 선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캐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브루를 즐기는 동안 그들은 항상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들이 범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케이스를 들고 떠났습니다. 프레드는 에이미가 학교에 갈 다음날 아침에 설정할 수 있는지 물은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은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술집에 모션 활성화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오전 11시를 적절한 시간으로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프랭는 다음날 시스템을 15분 이내에 가동하고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작동 방법을 안내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내가 말한 감시 설정에 대해 캐런에게 알릴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에이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까봐 걱정해서 나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내 여행 계획에 대해 궁금해했고 헤어지기 전 다음 주에 클리블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 되길 바라며 시스템이 증거를 제공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고 우리는 술집을 떠났고 다음 2주 동안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감시 테이프를 확인하면서 피오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지만 내가 본 것은 들어온 청소부들 뿐이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요일 밤늦게 클리블랜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와 함께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캐런과 나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토요일에 연극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바비큐를 주최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한 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캐런이 회의에 있고 에이미가 축구 연습에 있는 동안 안락의자에서 낮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한 지 5분 만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테이프를 검토했습니다. 내 세상이 산산이 부서진 영상. 나는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들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신 캐런이 내 PUB의 손을 잡고 저롬저롬과 그의 아내 다이애너 및 딸이 약 8개월 전에 우리 동네로 이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딸 니콜은 빨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이미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가 제롬과 친밀하게 연관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의 팔걸이 위로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푹 빠져나온 토요일 바비큐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시절 나는 카메라와 함께 오디오 녹음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고 나중에는 순수한 분노로 확대되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아버지의 일관된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분노그는 종종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철저한 연구를 강조한 다음 행동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분노에서 내린 결정이 종종 후회스럽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테이프가 돼 감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퀀스는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그들이 맥주를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옷을 차려 입은 캐런은 그에게 맥주를 한 잔 더 가져다 주었고 그녀도 옷을 입는 동안 그 남자는 여유롭게 내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내 아내와 연루되어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내 맥주를 마시고 심지어 병 몇 병을 가지고 갔다. 나는 프랭과 상의하기로 결정하고 내 소개를 한 후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프랭과 내 딸이 내 맥주를 훔치는 것을 잡았는지 궁금해했을 때 그에게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테이프에 내 아내가 이웃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그를 정정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프랭는 동정심을 전달하고 나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다음날 오후 40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캐런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반성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에이미가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의 축구 경기에 참석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있고 불성실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프랭크가 내가 프랭크의 집에 들어간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5에 있는 사무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캐런의 배신에 대해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JT와 이야기를 나눴고 JT가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프랭크의 전문 지식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프랭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요청하여 제가 나는 혼전 계약을 알고 있었고 간통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의 전략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제롬의 배경관계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가 모든 측면에서 면밀히 모니터링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을 방해한 결과에 직면하게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캐런에게까지 확장되었으며 그녀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프랭크는 이 작업의 광범위한 성격을 인정하고 상당한 양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과 작업 시간에 그는 프로세스가 바로 다음날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캐런의 차량에 내 집에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오디오 녹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 후회를 표하고 내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여행 프랭크는 남자들로부터 3주 동안 예정되어 있고 4일 동안 지속될 나의 다가오는 여행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 테이프에 대해 문의했을 때 상당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감시 시스템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할 때 그가 명시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캐런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목요일에 정기적인 교량 게임이 있는데 설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어 다음 주 목요일 9시 30분에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프랭크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끝났고 나는 아마도 오스틴으로 출발했습니다. 캐런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포워드는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서류 가방에 안전하게 보관된 모든 필요한 법률 문서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스틴에서 JT 플레이스로 가는 목적지는 다음 날이 내 결혼의 끝을 예상대로 표시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나중에 내가 정신적으로 준비했던 걱정스러운 소식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떠난 직후에 그 남자가 내 집에 왔다고 말했고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우리 침대에서 바로 비밀 정사에 연루되어 설상가상으로 프랭크는 에이미가 친구 집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캐런이 다음날 밤에 그를 초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캐런의 불륜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극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맞서고 싶었고 다음날 캐런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고 내 요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는 나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내가 도착했을 때 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환경에서 만나자는 나의 특이한 요청이 그의 호기심을 극에 달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 비유하면서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 다음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 상황을 설명했다. 카렌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는 의도는 충격을 받았고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카렌이 결혼 침대에서 바로 애인과 불륜을 저지른 비디오 증거를 입수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나의 다음 단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우리 집에서 그들과 극적으로 맞서고 싶은 나의 소망을 공유했지만 다음 45분 동안 주로 그에 대한 존경심에서 좀 더 절제된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안한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그것이 9시 15분에 진행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벤과 나는 내 집에 모였습니다. 프랭 존즈 브래드 위렴즈 마이크 포워드와 애틀랜타 경찰 수사관 스티브 칼린즈도 합류했습니다. 프랭은 우리에게 업데이트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안방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캐런과 그녀의 애인은 우리가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분별하게 관여했습니다. 프랭은 그의 수화기를 통해 계속되는 친밀감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벤에게 관심을 돌려 그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아래층에 머무르는 것은 캐런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룹이 위층으로 올라갈 때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캐런에 대해 어떠한 악의도 품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브래드가 의도한 대로 캡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들과 맞서기 전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나오는 친밀감에 숨막히는 소리를 침실 밖에 정렬하여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육체적인 연결 이상의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트와 제롬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베개를 방패 삼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소개를 시작했다. 수사관 프랭크 마이크 임박한 이혼에 대한 변호사 형사 스티브와 씨 뒤에 있는 브래드, 세라 내가 반응을 자제한다고 설명하자 분위기는 무거웠다. 나는 우리 집이 지난 몇 주 동안 캐런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기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그녀가 저론과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가 나와 결혼하려는 동기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방의 긴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주로 그녀의 부모를 달래고 가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롬을 대신했습니다. 캐런이 끼어들려고 할 때 이제 새 귀로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침묵시키고 그녀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특히 저주스러웠던 것은 그녀에 대한 모든 설명의 무의미함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초점을 제롬에게로 돌렸습니다. 나는 인상적인 속임수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프랭크에게 표시하라고 지시한 굴욕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의 배경과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암시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어떻게 면밀히 감시되었는지 전달했습니다. 특히 캐런이 저롬의 트루 컬러를 보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DVD에서 발견한 내용에 따르면 비디오에서는 저롬이 캐런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을 보여 그가 다른 두 여성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디오의 클라이맥스는 저롬이 자신의 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근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기혼 여성과의 관계를 계속한다고 자랑하며 특히 캐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캐런이 결혼식 날 그를 방문한 것과 마지막 만남 후에 남편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최근에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한 것을 경멸하며 의심을 표하며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제롬은 나를 비난하며 분노했고 카렌은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긴장감을 느꼈고 프랭크와 스티브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제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롬의 아내와 그녀의 형제들이 그의 불륜을 발견하고 불쾌해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자극하지 않는 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롬에게 증거가 그의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과거 행동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음을 알렸습니다. 다른 두 여성 중 분노한 제롬은 자신이 방금 변호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를 위협했고 경찰관 마이크는 즉시 제롬에게 그의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 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제롬에게 이미 아래층에서 그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처남들에 대해 말했는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그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스티브가 저롬을 떠나게 한 수많은 일들 나는 캐런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배신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녀가 저롬의 또 다른 정복자라는 것을 알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녀가 파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땠습니까?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한제롬과 같은 사람을 위한 우리 가족 나는 그녀에게 30년 전에 우리가 맺은 PCT를 상기시켰습니다. 불신앙은 우리 유대의 궁극적인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결혼 생활을 방금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소중한 기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미래의 가족 사건, 우리 아이들의 눈에,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의 눈에 그녀의 행동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보면 본능적인 혐오감이 나를 가득 채웠고 내가 누군가에게 30년을 헌신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내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옷을 입으라고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을 앨리스와 논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강조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현재 노출 의상을 보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을 때 그녀에게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요청하면 빨리 옷을 갈아입거나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옷을 입었지만 나는 사생활에 대한 그녀의 불만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고 그 참석자들은 이미 그녀에 대한 훨씬 더 타협적인 영상을 보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입었던 옷은 약간 도발적인 얇은 블라우스와 극단적으로 짧은 가죽 스커트와 하이힐을 입고 그녀를 아래층으로 안내했을 때 벤의 얼굴에 충격이 가해진 것이 분명했고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를 그런 모습으로 집에 데려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앨리스와 자신의 반응이 걱정되어 나는 찢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옷 선택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기를 바랐지만 나는 결정의 무게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벤과 앨리스도 존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시기의 꾸준한 똑딱거림만이 침묵을 깨뜨렸고 벤의 불편함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스티브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벤의 차에 타고 캐런의 부모에 대한 마지막 존경의 표시로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짧은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훨씬 더 단정한 복장을 입고 곧 돌아왔습니다. 전형적인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지갑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녀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를 제거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입고 있던 옷만 가지고 떠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벤은 나의 이전 제스처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손길로 여기에서 가져가겠다고 나에게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캐런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에서 우리 아이들을 속였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최종 업데이트에서 내 아이들의 반응을 반영했습니다. 에이미는 아빠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축구 장학금을 거절하고 에머 축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에머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팀 동료들과 캠퍼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집에 없을 때 안방을 리모델링하고 내 아빠를 위해 새 가구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손님방에서 자고단과 베니가 나를 더 자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내 맥주 클럽 모임에 번갈아 가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베니는 맥주 클럽을 위해 홉을 재배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누가 최고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대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베니즈 홉을 사용하여 에이미가 나를 감시하고 우리 변호사 캐런의 조언에 따라 그녀의 형제들이 나와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과실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벤은 내가 캐런의 간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자기금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간음을 근거로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전 계약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벤 앨리스와 캐런은 공개 재판의 당혹감을 피했습니다. 나는 벤과 앨리스가 캐런의 소지품을 살펴보고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캐런의 아버지 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면 대화를 하고 싶다고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벤과 나는 보통 그가 거의 25년 동안 전화 채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성공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항상 강조하면서 그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벤은 내가 다시 가족 사업에 합류하겠다는 생각을 꺼냈습니다. 나는 빨리 그에게 내가 벤은 그 문제에 대해 나의 오랜 입장을 상기시켜주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벤은 나의 이전 거부를 이해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의 아들 댄이 적어도 10년 동안 물려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캐런의 행동이 굴욕감을 느끼고 소셜서클에서 물러난 그의 아내 앨리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치료사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환경의 변화를 권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벤은 제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며 단에게 미래를 위한 멘토를 표명했습니다. 나는 앨리스의 상황에 대해 동정심을 표하고 그에게 내 감정을 그녀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명확한 답을 얻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벤은 이해했지만 앨리스와 캐런을 위해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 결정에 대한 시간을 요청했고 우리가 만나기 3일 전에 다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아버지와 상의하는 나의 습관을 장난스럽게 언급했습니다. 3일 후의 회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벤에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렸습니다. 단은 가족 사업을 감독하는 그의 역할에 대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벤이 벤을 인수할 준비가 되려면 아직 몇 년이 남았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단 베니 및 에이미와 만나 가족 사업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합의를 통해 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단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상담하는 것과 비슷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캐런은 부모님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아이들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단과 베니는 캐런과 에이미를 방문하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플로리다를 여행합니다. 여름 동안 그녀와 몇 주 동안 캐런도 에이미의 축구 경기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앨리스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애틀랜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이혼하고 제2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서부로 이주했고 적어도 8건의 이혼 사건에 연루되어 재정적으로 파탄을 맞았습니다. 제롬은 자신의 삶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결혼 생활도 파탄시켰습니다. 그 여자들이 만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속이겠다는 선택 그들은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미리 계획하고 제롬과 책임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사랑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결혼한 것이 그리워요. 그때까지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